세계 최고 장수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본 게이오 대학교 의학팀은 장수의 비밀을 찾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수인들은 공통적으로 몸의 염증 수준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오늘부터 나는 최고의 컨디션, 저자 스즈키 이유가 쓰고 토마타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저자 스즈키 유는 지난 시간에 불로장수 절대 원칙이라는 책으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즈키 유의 또 다른 책입니다. 우연히 이 작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책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즈키 유는 진화론에 근거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좋은 작가가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살아가기 위한 멋진 가이드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스즈키 유. 일본의 사이언스 라이터. 1976년에 태어나 게이오 기주쿠 대학교 SFC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다. 이후 독립하여 600명이 넘는 학자와 전문의를 인터뷰하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다. 16세 무렵부터 매년 5,000편에 달하는 과학 논문을 독파하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는 헬스케어, 생산성 향상을 테마로 한 저술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최고의 상태 외 다수가 있다. 이제 본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 없이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다. 문명병이란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겨난 현대 특유의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비만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비만율은 1950년대에는 10%를 밑도는 수준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35%까지 치솟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 1890년대에는 비만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요즘이라면 씨름에서 가장 낮은 체급에 속할 만한 몸집이라도 괴물로 취급하며 서커스 무대에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다. 비만이 급증한 이유는 물론 사회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다. 음식이 대량 생산되고 저렴해지면서 현대인은 전에 없이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을 중단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진화의학이다. 진화의학이란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걸리는 질병의 정체를 밝히는 학문을 말한다. 다윈이 만들어낸 진화론과 최신 의학 자료를 통합했다고 해서 다윈의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현대 인류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는 대략 7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인류는 독자적인 진화 과정에 들어섰다. 인류는 조금씩 진화해갔고 1만 년 전 석기시대에야 비로소 농경생활로 이동했다. 이 어마어마한 기간을 고려하면 인류는 고대의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진화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자연 속에서 사냥감을 쫓고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생활하고 소수의 동료와 소통하는 환경, 인간의 몸과 뇌는 그런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다. 나는 2003년에 미국 미시간 대학교 랜돌프 네스 박사의 유명한 논문인 다윈의학은 얼마나 유용한가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진화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논문은 1990년대부터 연구가 활발해진 진화의학의 요점을 정리한 내용으로 현대병과 진화론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논문을 읽고 자극을 받은 나는 진화의학적 사고방식을
내 몸으로 직접 실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최종 목표는 체중을 조금 줄이거나 간 수치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유전자가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몸과 뇌를 최적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내 몸과 마음이 심하게 병들어 있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던 나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 달에 100시간이 넘게 야근했고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한 수준이었다. 회사에 침낭을 가져다 놓고 새벽까지 일하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을 하며 30대를 맞이했다. 당연히 몸에는 덕지덕지 살이 붙었고 건강도 업무 효율도 나빠져만 갔다. 선천성 알레르기까지 심해져서 한 달에 한 번은 고열로 병원을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진화의학에 맞게끔 생활 방식을 바꿨고 팔레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팔레오 다이어트란 구석기 식단이라는 의미로 진화의학적 관점을 활용해 생활 방식을 바꿔나가는 기법이다. 최근에는 프로농구 선수뿐 아니라 메간 폭스 같은 할리우드 스타나 빌 클린턴 같은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이 실천한다고 해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팔레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반년도 지나기 전에 몸무게가 13kg이나 줄었고 체지방이 35%에서 12%까지 낮아졌다. 터질 것 같았던 이중턱이 사라지고 근육이 6kg이나 늘어서 배에는 희미하게 복근이 생겼다. 어느덧 뚱뚱한 몸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솔직히 이런 변화에 두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반가운 변화는 집중력과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었다. 지금은 1년에 12권씩 책을 내면서 다달이 칼럼 106편까지 쓰고 있다. 컨디션을 망치는 주범은 염증과 불안. 예전의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컨디션과 생산성 저하로 상담을 신청하는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온다. 그런 고민에 만능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명병이라는 발상을 통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할 로드맵은 제시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만 찾아내면 해결로 향하는 지름길을 더 쉽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아주 단순하다. 1.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의 어떤 부분이 유전과 부조화를 일으키는지 찾아낸다. 2. 부조화를 일으키는 환경을 유전에 맞게 수정한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꾸준히 지속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한마디로 유전과 환경의 부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해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고민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려면 좀 더 자세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우선 문명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염증이다. 염증은 인간의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 화재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비만, 당뇨병 같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 현대인에게 중요한 문제는 불안이다. 불안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한 감정이지만 사실 현대인이 안고 있는 불안은 수렵 채집인이 느끼는 것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그 차이로 인해 현대인의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살펴보겠다. 오래 사는 사람은 몸의 염증 수준이 낮다. 1997년 프랑스 아르에서 잔 칼망이 12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1875년에 태어난 칼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녀는 에펠탑이 건설되던 장면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잔 칼망이 나이가 들어서도 몸과 뇌의 기량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85세에 펜싱을 시작했고 100세까지 자전거로 파리거리를 활보했으며 114세 때는 영화에 출연해 여배우로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 1988년에 열린 고흐의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는 고흐를 직접 만난 유일한 사람으로 인터뷰에 응하면서 고흐는 지저분하고 성격도 나빴다라는 블랙 유머로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세상에는 잔 칼만 같은 초고령자가 적잖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2017년에 105세로 세상을 떠난 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가 유명하다. 그는 100세가 넘어서도 현역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했고 TV나 라디오에 출연해 또렷한 어조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노쇠함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잔 칼망 할머니와 히노하라 의사 같은 초고령자는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2016년 일본 게이오 대학교 의학팀은 일본에 거주하는 85세에서 110세 고령자 1,554명을 대상으로 초고령자의 비밀을 찾는 연구를 실시했다. 초고령자들의 몸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다. 일반 고령자에 비해 몸의 염증 수준이 대단히 낮았던 것이다.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체내 염증 수준으로 노화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염증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럼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할까? 먼저 염증을 줄여야 한다. 가장 간편하고 혜택이 많은 방법은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자연 속에 있으면 대기에 함유된 세균이 장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수면의 질도 좋아지며 디지털 단식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과학적 근거가 많은 방법은 친구 만들기와 식이섬유 섭취하기다. 둘 다 여러 메타 분석에서 혜택이 검증되었고 보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이섬유는 섭취량을 늘리면 빠르게 효력이 나타나므로 변화를 실감하기 쉽다. 수면과 운동의 중요성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다. 수면을 개선하는 데는 자연과 접촉하는 게 가장 좋지만 최소한 밤늦게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정도는 지키자. 운동의 종류는 가벼운 걷기부터 격투기까지 무엇이든 상관없다. 다만 친한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운동을 선택하여 자연 속에서 실천하면 효과를 배로 늘릴 수 있다. 이상의 방법들을 시도해 본 후 익숙해지면 발효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 호흡법, 재평가와 같은 방법을 추가하자. 그 다음은 불안을 낮추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치관을 설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요소이므로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 효과가 반감된다. 가치관이 정해졌다면 이제 개인 목표를 작게 분해한다. 3의 법칙을 이용해 하루하루의 계획을 결정하고 각 목표를 다음 주기적 업무와 휴식 사이클에 맞춰 실천한다. 그런 다음 매달 1에서 4회 정도 메타인지를 사용해 목표를 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 물론 모든 과정은 놀이한다는 감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외심과 마음챙김을 꾸준히 실천한다. 경외심을 유지하려면 대자연을 접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푹 빠져들 수 있는 소설이나 영화를 접하자.
이때 조금 무리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살짝 넘어선 작품을 선택한다. 마음챙김은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편이 몰두하기 쉽다면 유산소 운동이나 집안일을 하면 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일상의 마음챙김의 감각을 녹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붓다는 깨달음 외에도 게임 속에서 행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만물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을 의미한다. 요컨대 붓다는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해 살라고 했다. 이 주장은 정량적인 데이터로도 검증되었다. 타인에 대한 공헌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임을 밝혀낸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다.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는 수렵채집 사회와 같이 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유전자가 정해놓은 규칙 속에서 행복을 최대화하려면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해답일 것이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나는 최고의 컨디션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은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 상태로 살아가는 방법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으로 이 책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입니다. 이 질병은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래와 과거를 오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래에 있는 것을 걱정이라고 하고 과거에 있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노화에 관한 연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볼티모어대 연구팀은 노화를 주제로 18세에서 49세의 성인 남녀를 무려 38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노화 현상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8년이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심장병 위험은 80%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신체 회복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질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는 내 모든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입니다. 모든 신체의 효율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노화는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사고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위스콘신 의대 브룹스 리튼 교수에 의하면 유전자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의 유전자와 신체를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일 때는 신체 시스템이 닫힙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긍정적인 신념의 상태가 된다면 신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자신의 역경 속에서 장점을 볼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어떤 태도로 기억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